Hello everyone! 우공이산 선임연구원 유니스초입니다. 영어 탈피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넘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강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How to Learn Any Language in 6 Months. 어떤 언어든 6개월 안에 배우는 방법입니다. 크리스 런스데일이라는 분의 강연인데요. 10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고작 6개월이면 원어민처럼 술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눈이 번쩍 뜨이시죠? 게다가 모든 언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니 1년만 투자하면 영어,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고 2년이면 중국어나 아랍어까지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2013년 11월에 올려졌으니 지금 1년도 넘었습니다. 이 학습법을 알게 된 분들이라면 자국어를 포함해서 이미 3개 국어는 할 수 있을 시간인데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강연은 18분짜리인데 유명한 테드의 형식을 빌려서 만들었습니다. 테드X라는 건데요. 테드와는 별개의 행사로서 홍콩의 링난대학교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 강연이 어떤 품격의 행사로 진행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훌륭한 것이고 아니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강연이라도 시간 낭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분의 스펙이나 소속 또는 행사의 네임밸류와 관계없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영어나 제2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분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 런스데일 이분은 자신이 심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연구 결과를 적용해서 공부한 결과 6개월 만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어민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성인이라면 누구든 6개월이면 유창한 수준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소개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재능이 없던 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제시한 5개의 원리를 적용해서 고작 6개월 만에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시한 다음 5가지 원리와 7가지 행동 지침만 따르면 누구든지 6개월이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참고로 강연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의 소개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에도 화면으로 넣어두었으니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주장이 있은 후 벌써 6개월이 2번이나 지났고 수백만 명이 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또 이 강연자에 의해 만들어진 학습 프로그램이 2년 전에 배포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실로 혁명적인 주장인데 왜 주장만 있지 실제 결과는 없을까요?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분이 주장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1번입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집중하라. 일상의 언어는 가족, 친구, 급부, 직장 동료와의 대화, 그리고 TV, 영화, 신문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들 중 어떤 것을 배척할 수도 없고 또 특정한 어떤 단어나 표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처음부터 제한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어 탈피의 경우 수록 어휘가 16,000단어에 예문이 14,000개입니다. 750시간 정도 공부하면 한국어처럼 잘 읽고 잘 듣게 되고 말하기도 많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이 16,000단어와 14,000문장은 여러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의학용어같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치 몇몇 생활단어만 알면 외국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했던 평범한 조언이고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두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리 2번입니다. 배우는 첫날부터 언어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처음 시작한 날부터 대화를 시도하고 싶어도 기초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국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중국에서의 두 번째 주에 밤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8시간 동안 식당 칸에 앉아서 승객 안전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안전원은 제게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어로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또 얼굴로 표현했고 저는 조금씩 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것은 2주 후에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중국어로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것을 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고작 2주 만에 귀가 열릴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하루 16시간 이상 1년을, 즉 3,000에서 5,000시간 정도는 영어에 노출되어야 귀가 트일까 말까 하는데 2주 만에 귀가 트였다고요? 저는 비교적 빨리 영어를 배운 경우입니다만 2주 안에 귀가 트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변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무튼 기초 없는 건물은 사상누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외국어를 배우는 첫날부터 의사소통을 하자라고 외치는 것은 선언일 뿐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길에서 만나는 미국인을 붙잡고 바디랭귀지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해서 귀가 트이는지 또 6개월 후면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지 확인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 론스테일 씨 그는 우리 한국어도 2주 만에 귀를 틀 수 있을까요? 증명해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1981년경에 6개월 만에 중국어를 유창한 수준으로 정복했다면 3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고 있을까요? 1년에 2개씩 70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정말 물음표만 남습니다. 자, 이제 원리 3번입니다. 문법 중심이 아니라 이해를 우선으로 하라. 말을 하는 것은 문법이론 공부를 한 후에 낱개로 외운 단어를 조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언어를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리 4번입니다. 말하는 근육을 자꾸 연습하라. 말은 소리로 전달됩니다.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은 언어를 배우는 시작 당시부터 제대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원리 5번.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라.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은 하면 좋을 뿐 언어가 익혀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끔찍한 비유일 수 있으나 전혀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언어는 들려오고 배워집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7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을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해야 하고 주장을 들을 때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꼼꼼히 들어야 합니다. 400만 권 정도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나왔죠. 알만한 분들은 거의 아실 것입니다.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이 책에서는 K라는 여성을 등장시킨 후에 이 책을 쓴 저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국어는 전혀 없이 영어 발음만 들리는 카세트 테이프 딱 1개를 반복해서 듣는 방법으로 불과 한 달 만에 토익 200점을 올렸다거나 유학 시절에 자신의 방법을 한국인 몇 명에게 전수했는데 그중 2명이 6개월 만에 최종 어학시험을 패스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글머리에서 자신의 방법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어떤 외국어도 제2 모국어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다. 그 나라에서 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짧으면 6개월, 넉넉 잡아 1년이면 된다고 주장하고 책 전체의 흐름에 K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후 그가 자신의 학습 이론에 따라 공부해서 영어가 술술 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현재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면서 책이 끝나죠. 마지막으로 K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녀는 지금 외국인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탁월한 영어 솜씨 때문에 지사장이 본사와의 연락 업무를 맡겼다고 한다. 그녀는 솜씨를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 기분이 얼마나 유쾌한지 이제야 비로소 경험하고 있단다. 가끔 열리는 고급 사교 파티에 지사장이 파트너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제한 외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것도 소중한 수학이라고 한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는지 아찔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K라는 여성은요,
이 책을 쓴 분으로부터 영어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배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펴낸 해당 출판사와 확인한 내용입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6개월 만에 영어가 됐다는 실제 사례를 보게 된다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그 사례자가 고급 사교 파티에 참석할 정도로 영어로 출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한 신뢰는 상상 이상이겠죠. 설령 K가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살아 숨쉬는 사람일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은 국내외에 400만 권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까지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유학 시절에 자기만의 노하우를 몇 명에게 전수했는데 그중 2명이 성과를 내었다고 하니 매우 효과가 좋은 학습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400만 명 이상이 기꺼이 책을 샀습니다. 그중 1%만 성공을 해도 4만 명입니다. 아쉽게도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은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15년의 시간이 지났고 정말 성과가 있었다면 한중일 3개국의 영어 판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지만 영어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크리스 론스데일 씨의 강연을 보면서 이 책의 전개 방식과 많이 닮아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연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신뢰가 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연의 본론인 5가지 원리와 7가지 행동 지침은 영어 계통의 전문가들이나 자세히 검토해 볼 것들입니다. 18분의 강연 속에서 이 주장에 대해 신뢰가 생기도록 각인되는 것은 이 원칙과 행동 지침에 대한 동의보다도 강연자가 고작 6개월 만에 중국어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사례, 또 주변 사람들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포기해 라는 폭언에 가까운 말을 했을 정도로 재능이 없었던, 그러니까 보통 사람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던 조이라는 사람이 이 강연자의 방식에 따라 고작 6개월 만에 외국어를 유창하게 배워냈다는 사례, 오히려 이 부분에서 강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지는 않았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누구라도 모든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면 노벨상을 수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만, 아쉽게도 자신의 사례와 조이의 사례가 사실인지 허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강연 전의 그의 활동과 이 강연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로서의 추가 사례가 없거나 아직 대중들이 입소문이 낼 정도에 다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분의 주장인 7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행동 지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하라 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말하면 이민자나 유학자가 영어를 배우도 현지로 떠나거나 마치 자신의 주변을 현지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배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7가지 행위를 특정 도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또는 현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환경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거된 분들은요, 우리 영어 탈피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연구 과정에서 검토된 이론서들의 저자 또는 주장자들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분들이 많죠? 이분들을 열거한 이유는 이 7가지 행동 지침이 이 강연자가 최초 주장했거나 이분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지도했던 교수님, 선생님, 강사님들 중 누군가도 종종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단지 몇 달만 하면 원어민 수준이 된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죠. 나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강연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나는 당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현실로 돌아 생각했을 때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중일 3국에 이미 수많은 언어학자, 영어 관련 유명인들이 존재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과 논문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은커녕 국가적인 사업으로 10년을 가르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강연자가 제시한 원리와 행동 지침을 주장할 수 없어서가 아닌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기술을 얘기하는 허망한 주장과 걷게 하기는커녕 일어서는 것마저도 가로막았던 그간의 기형적인 교육이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영어 잘하는 방법 강연 동영상 100만 넘게 보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이나 영어 탈피로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날고자 하는 욕구가 아무리 크더라도 처음부터 날겠다고 덤비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인가를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요, 7가지 행위를 영어 공부 시작 단계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날기를 당장 시도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행위는 이미 어느 정도 영어 공부가 진행된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동 1. 알아들을 수 있건 없건 상관없으므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켜라. 행동 5. 자상하게 피드백해줄 조력자를 구하라. 행동 6. 원어민의 발화 모습을 모방하라. 이 세 가지는요, 미국이나 영국이 현지에 가서 영어를 배우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없이 듣고 보아야 하는 상황, 자상하게 함께 생활해줄 조력자가 있는 곳, 구강 구조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까지 모방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제공되는 곳, 바로 영어 탈피와 같은 학습 전용 교재 없이 이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지 또는 현지에 준하는 환경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에 놓이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수많은 이민자와 유학자들이 증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귀가 트이는데 1년, 입이 트이는 데는 2년 정도는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 노출되어야 하고 각종 교재의 도움도 받아야 하죠. 자, 그 다음 행동 2.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라. 행동 3.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어를 조합해봐라. 행동 4. 아는 단어는 1000개에서 3000개면 충분하므로 이들 단어에 집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를 몰라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좋은 말같이 들리지만 지극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전화영어에 많은 돈을 들이고 원어민 강사에게 개인 교습을 받아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없이 무턱대고 덤비기 때문에 매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접근하면 외울 수 있는 문장 몇 개는 늘어날지언정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누구나 아는, 그러나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될 뿐입니다. 1000개에서 3000개의 단어만 알면 충분하다?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신 분들이 한국에도 계십니다. 그중 한 분으로 방송을 통해 낯이 익은 이근철 씨가 있죠. 기본 동사 80개면 회화가 가능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단어들을 열심히 외워두라고 하십니다. make, get, go, give, take, come 이런 단어들의 뜻을 잘 외워두라는 것이죠. 우리 영어 탈피 수능편에 수록된 take만 해도 32개, get은 20개 정도입니다. 곧 출간될 영어 탈피 토플편에서 추가로 다룰 것들까지 계산하면 take나 get은 각각 7, 80개를 넘습니다. 1000개에서 3000개를 운운하는 것은 철자를 기준한 것이고 실제 언어 환경에서 쓰일 때는 개념, 즉 뜻을 기준해서 그 개수가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공부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쉽게 해결될 것처럼 가벼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행동 7. 외국어를 익힐 때 모국어의 개입을 피하고 개념과 외국어가 직통 연결이 되도록 하라. 언젠가부터 자칭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학습자들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영어식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또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역효과가 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언어든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근본 원리와 실체는 같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더군다나 크게 다르다면 한국에 이민 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아주 고난도여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 남짓이면 귀가 뚫리고 2년 정도면 입도 열립니다. 할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읽는다는 것은 단어나 문장과 일체가 되는 두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개념, 즉 이미지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한다, 쓴다도 마찬가지죠. The wolf bit the sheep to death. 이 영어 문장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쓰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개념과 각 단어가 중간에 어떤 것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순간적인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늑대가 양들을 물어 죽였어. 이 한국어 문장을 읽고 듣고 말하고 쓸 때도 똑같습니다. 두뇌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순이나 점프 해석과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언어든 쓰여진 대로, 들려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해합니다. 영어식 사고와 한국어식 사고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를 아직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나중에 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결국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영어식 사고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영어 혹은 외국어를 한국어 혹은 모국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아랍어든 읽고 듣고 말하고 쓴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외국어를 익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어 잘하는 방법 강연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어든 모국어든 개념과 그것의 이름표인 단어나 문장 사이의 상호관계는 두뇌 내적으로 이뤄지되 이분의 말씀대로 직통 연결이어야 함은 맞습니다. Fire! Bring the extinguisher now! 불이야, 빨리 소화기 가져와!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Fire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fire 하면 곧장 불의 개념이 아니라 fire는 한국어 단어 불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불의 개념이 생각나는 이런 식으로 두뇌작용이 일어난다면 소화기를 가져오기도 전에 온 집안은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직통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강연자의 특별한 주장도 아닐 뿐더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상식 수준의 지적인 것이죠. 문제는 외국어를 익힘에 있어서 개념과 그 개념의 이름표인 단어 또는 문장이 곧장 대응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의 도움을 받지 말라거나 무조건 처음부터 직통 연결을 시도하라는 데 있습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통 연결을 위해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외국어인 영어를 배울 때 배척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불은 fire. 불이야, 빨리 소화기 가져와. Fire, bring the extinguisher now.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한국어 뜻이나 한국어 해석문을 지워버리고 그림으로 뜻이나 해석을 달아주는 총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불, 빨리, 소화기, 가져와. 이 단어들은 한국어이자 모국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개념이 읽자마자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모국어는 외국어의 개념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직통 연결을 위해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강연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통 연결은 당연히 필요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연자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성인의 경우 이 직통 연결은 학습된 이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습이 잘 되었기 때문에 직통 연결이 되는 것이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당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직통 연결을 시도하라는 것은 사물의 이름표인 모국어를 이미 잘 익혀둔 성인에게 모든 사물마다 외국어를 일일이 대응시키라는 것으로서 말과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물의 개념을 알아가면서 모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아기가 다시 되라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아기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외국어를 배우라 이런 말을 하는데 맞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만 이런 상황에까지 얼렁뚱땅 가져다 붙일 일이 아닙니다. 아기는 아기의 방식이, 성인은 성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교집합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영어 탈피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2단계 예문 과정을 전체적으로 15에서 20회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 영어 문장을 미국인이 읽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그에 버금가는 속도로 읽고 있습니다. 이는 영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모국어의 도움을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영어를 영어식 사고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어를 읽는 프로세스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이전에는 한국어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영어까지 가능해졌다는 차이가 생겼을 뿐이죠. 약 550시간에서 750시간 정도의 공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어 탈피 카페에 올려진 수백 개의 생생한 학습 후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야, 빨리 소화기 가져와. Fire, bring the extinguisher now. 영어 탈피 2단계는 수록된 수많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영문장 안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철자도, 발음도, 뜻도, 문법도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어 해석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의 줄거리를 안 상태에서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문장에 맞춰서 한국어 읽듯이 순차적으로 읽는 훈련을 합니다. 이어지는 다른 문장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합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영어 문장만 봐서는 곧장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Fire, bring the extinguisher now.
이 영문장을 원어민처럼 술술,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로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장작불이 스스로 활활 타는 상태로 비유한다면 두꺼운 장작개비에 성냥으로 직접 불을 당겨서는 바로 붙지 않죠. 먼저 불이 잘 붙는 불쏘시개에 성냥불을 붙인 다음에 그 불쏘시개로 장작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하듯이 영문장을 곧장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 꾸준히 밑불을 넣어야 합니다. 이 불쏘시개가 바로 모국어인 한국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국어인 한국어는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국어 대신 그림도 일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물에 관한 것들이겠죠. 그렇지만 좌절, 굴욕, 정남이 떨어지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한국어를 함께 써놓지 않고 그림만으로 설명을 해놓았을 때 모든 이가 동일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그림들은요, 증오라는 개념의 영단어 hatred를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증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너 한판 붙을래? 어디다 손가락질이야? 너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영어 탈피의 본문에 있는 표제어와 예문입니다. hatred, 증오. She looked at me with hatred in her eyes. 그녀는 나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도구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연히 위 그림보다는 영어 탈피의 수록 형식과 같이 곧장 모국어로 개념과 그 해석문을 보이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모국어는 사물의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붙여둔 이름표이고 그것을 계속 활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보다도 그 전달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구태여 전달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그림 따위의 다른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국어인 한국어는 불쏘시개라고 했습니다. 불쏘시개의 성질은 장작이 스스로 활활 타게 되면 그 역할이 끝나죠.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읽고 듣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촉매제 혹은 중개제로서의 한국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념과 영어가 직통 연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어 탈피 학습 후기에서 증명되듯이 공부를 시작한 지 550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영어 문장 아래 모국어 해석문이 버젓이 있어도 한국어 해석문에 눈길을 주지 않고 영어 문장만으로 곧장 이해하게 됩니다. 영어가 품고 있는 개념이 한국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곧장 이해되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어를 읽듯이 영어를 읽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영어를 영어로 느끼는 영어식 사고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 공부하면 한국어 해석문에는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한국어 뜻과 한국어 해석문은 불쏘시개로서 의미있게 활용된 후 멋지게 산화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기 때문이죠. 개념과 외국어를 직통 연결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지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런 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연자인 크리스 런스데일 씨나 그로부터 원리와 행동 지침을 배워 성공했다는 조이를 찾아서 모국어를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통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정말 외국어를 익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답변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 모두 민망할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개념과 외국어가 직통 연결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순리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직통 연결하라는 행동 지침은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는 격으로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라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The brush can be used to draw fine lines. 이 붓은 가는 선을 긋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The penalty for speeding is a fine not exceeding $400. 속도 위반은 $4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 문장에 놓인 영단어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개념을 떠올리는, 즉 위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이리저리 역순 해석하지 않고 한국어를 읽는 것과 똑같이 순차 읽기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어휘와 개념을 직통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은요,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가는이라는 fine과 벌금이라는 fine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훌륭한이라는 뜻을 생각한 후에
유추 해석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학습에 이용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바로 기본 의미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서 여러 의미를 유추하라 라는 식의 이상한 교육이 영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직통 연결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유일한 개념만을 가지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데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기형적인 교육이 계속되는 속에서 죄 없는 모국어에 불똥이 튄 것이죠. fire 하면 한국어 단어 불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불의 개념이 생각나는 이런 식이 아니라 fire 하면 활활 타는 불의 개념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형식으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는 데는요. 학교에서처럼 fire의 뜻에는 불, 해고하다, 발사하다가 있다 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이라는 의미의 fire과 해고하다 라는 fire과 발사하다 라는 fire는 서로 별개의 단어라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철자나 발음이 같아도 각각 별개의 단어로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하면서 유독 외국어는 그게 아니다 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쓰다를 말하고자 하면서 이런 쓰다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 순간적으로 듣고 말해야 하는 방식인 직통 연결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개의 쓰다는 서로 별개이고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단어로 별개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각 쓰다의 개념을 표기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당연히 외국어 fire도 이렇게 각각 별개의 단어입니다. 물론 fine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이라는 fine과 가는이라는 fine, 벌금이라는 fine은 별개의 단어인데 fine은 훌륭한, 가는, 벌금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 직통 연결에 애를 먹는 것입니다. 이상 크리스 런셀 씨가 주장하는 7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국내에서 영어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간에 주장했던 내용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한중일 3국의 학습자들이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이 7가지 행동 지침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닌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도했기 때문에 시도 자체가 애초에 의미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뛰기가 있습니다. 힘차게 구름판을 찬 후에 하늘에 떠있는 시간이 길수록 기록이 좋게 나옵니다. 채공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구름판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움닫기를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라면 좋은 기록을 내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곧바로 공중에 오랫동안 떠있어라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섬세하게 구름판까지 달려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점프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목도 못 가누는 아기에게 춤을 추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한국인의 영어 수준이 최악인 이유는요. 대책 없이 점프하려고만 할 뿐 그것의 전 단계인 도움닫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원어민을 만나면 좋아. 마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점프해 라는 식의 이런 비현실적인 주문만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 영어로의 순탄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리스 런셀 씨라는 분이나 그간의 영어 관련 관계자들 모두 이 부분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주장만 있을 뿐 그 주장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성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털피를 통해 문장 학습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나는 지금 구름판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다. 잘 날 수 있는 관건인 충분한 속도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구름판을 박차고 하늘로 날게 된 이후의 과정은 그다지 걱정되지 않는다. 무턱대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개념과 외국어를 직통 연결하라고 하거나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라, 원서를 많이 읽어라, 당장 원어민을 만나라 라는 식의 주장은 전속력으로 달릴 줄도 모르는 선수에게 최대한 공중에 오랫동안 떠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현실적인 주문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간다나 소말리아보다도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사국 157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은 121등, 사실상 꼴등입니다. 이쯤 되면 정책을 책임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적어도 그간의 영어 전문가로 활동했던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영어에 주눅 들어있는 학습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 지침이든 그대로 하면 좋아 보이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열심히 말하기 훈련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 도움닫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대로 된 어휘력의 확충이라고 진단합니다. 바로 영어 능력의 관건이자 위 7가지 행동 지침을 수행할 수 있는 관건이 바로 어휘력인 것입니다. 다만 이 어휘력은 단순히 단어의 뜻만 달달 외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평소에 어떤 단어와 어울려서 등장하고 서로 어떤 어순을 형성하고 조사나 전치사와 같은 기능어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지, 즉 단어의 발음과 철자, 뜻은 물론이고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문법 정보, 그러니까 쓰임 정보 일체를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래처럼 문법 공식을 따로 외우고 단어 뜻을 달달 외워서 대입하는 그런 식의 관점이 아님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순간적으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원리는 단어를 익힐 당시에 그 뜻만이 아니라 각 단어가 품고 있는 문법 정보, 즉 사용 방법 일체에 대한 습득을 함께 해놓기 때문입니다. 도둑. 개념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인데 금고, 금품, 귀중품, 돈, 털다, 잡히다, 맞다 등과 함께 등장하면서 조사, 을, 에게 등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까지를, 그리고 금고는 개념은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도구인데 도둑, 강도, 보관하다, 털다, 열다 등과 함께 등장하면서 조사, 를, 에 등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까지를, 털다는 개념은 훔치다인데 도둑, 강도, 금고, 돈, 금품, 은행 등과 함께 등장하고 서술적으로 쓰인다는 것까지를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서 일체를 해놓기 때문에 도둑이 금고를 털었다, 이처럼 도둑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이어서 금고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올 서술어는 더욱 경우의 수가 줄어서 털다, 맞다, 잡다 정도로 압축되고 아주 빠르고 분명하게 읽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도 이와 똑같습니다. A thief robbed a safe. thief 도둑, safe 금고, rob 털다를 익히는 과정에서 그 뜻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어들이 품고 있는 문법 정보까지 일체로 함께 익혀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읽고 듣고 말하고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safe는 안전한, 무방한, 금고, 이렇게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다는 식으로 외운 다음에 삼형식 문법 공식 주어, 동사, 목적어를 생각한 후 안전한을 기본 의미로 두고 그로부터 금고를 유추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간에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개념과 영어가 직통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한국어를 영어 배울 때 활용하면 좋다 나쁘다 같은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 같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으로 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는 유일한 개념만을 가진다는 어휘의 근본 성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의 정상적인 어휘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뛰기로 비유하면 도움닫기의 필수 과정입니다. 아직까지의 영어 교육은요, 도움닫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런 7가지 행동 지침과 같은 비현실적인 과정으로 곧바로 인도하거나 도움닫기 과정인 어휘력의 확충은 학생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암울한 자화상입니다. 해결 방안이 궁금하시죠? 멀리뛰기의 성패는 결국 도움닫기에서 결정됩니다.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완결인 착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요, 그 이전의 과정을 잘 해놓아야 합니다. 기형적 방식으로 외우는 어휘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형태로 자리한 어휘력을 갖추는 것, 그렇게 되도록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관건이죠. 오늘의 주제인 6개월 안에 외국어를 유창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타깝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강연자의 주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설령 정말 사실로서 6개월 만에 중국어를 유창한 수준으로 이 강연자가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를 아인슈타인급의 천재로 찬양해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학자로 소개할 정도라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수제자가 6개월 안에 외국어를 능통한 수준으로 해냈다는 말의 진위 여부는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력을 들어 주장을 했다면 현실에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이 벌써 2년 전에 배포돼서 현재까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주장을 현실화한 최고의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학습기나 교재와 별로 다를 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6개월 안에 어떤 언어든 배울 수 있는 비법이라면 이분이 만든 이 어플이나 또는 그 외에 그가 주장하고 있는 또 판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한국, 일본, 중국에도 수입이 되어야 하겠죠.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단기간에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쉽지만 앞으로 몇 년이 흘러도 그런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알려준 비법으로 6개월 만에 포르투갈어를 배워냈다는 조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자신과 조이만 되고 다른 분들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학습 방법이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아무튼 6개월이 4번은 반복되도록 시간이 흘렀지만 이 강연은 유튜브에서만 환영받고 현실에서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장자의 5가지의 원리 그리고 7가지 행동 지침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어를 잘하려면 원어민 사회에서 생활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들의 하루 일과는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16시간 정도 영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서 읽기, 강의 듣기, 원어민 만나기, TV 시청, 숙제하기 등 이런 것들이겠죠. 1년만 계산해도 5-6천 시간은 소요됩니다.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지낸다고 해도 적어도 3,000시간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1-2년 정도 지나면 말하기 영어의 기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어 탈피를 이용해서 1일 2시간, 1년 정도, 그러니까 약 700에서 1000시간 정도를 공부해서 한국어처럼 잘 읽고 잘 듣게 하는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국어처럼 읽게 하고 귀를 트이는 데까지 성과를 내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접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생생한 후기로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이 완전히 트이는 데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학습자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적화하여 만들어진 교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지만 이 강연자의 주장은 추상적인 선언일 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주장만 있을 뿐 실천적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대안이라고 한다면 어플 정도입니다. 6달이면 어떤 언어든 유창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민이나 유학을 간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배워도 그 정도면 된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When I first arrived in China, I didn't speak a word of Chinese. 자기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귀가 트였다는 것이고 고작 6개월 만에 거침없이 중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강연에 호응한 것이 추상적 수준의 주장인 5원리, 7행동 지침 때문인지 아니면 6개월 만에 외국어를 배웠다고 하는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이분의 경험담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1년에 6개월 만에 외국어를 배웠다면 3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현재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70개 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개 국어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시면 수소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 강연자가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어플리케이션밖에는 없습니다. 2009년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6년은 지났습니다. 과연 이분의 어플로 그간 몇 명이나 6개월 만에 외국어를 배워냈을까요? 여러분, 어떤 주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강연을 들은 후에 내 스스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민이나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닌 이분의 강연을 듣고 난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알 없이 전장에 나가면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기초 어휘력을 제대로 쌓은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저 평범한 주장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력의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중국어를 배울 때는 단어 하나도 모를 정도로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3,000개 정도는 알고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다못해 이것이라도 실천하셔야 합니다. 크리스 론스텔 씨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무턱대고 읽기, 듣기,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므로 어휘력의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하시라는 겁니다. 꽤 긴 설명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영어 정복을 위한 진짜 첫걸음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은 2014년 현재 100만 넘게 본 영어 잘하는 방법 강연 동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어 잘하는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뜨는 영상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그 어느 누가 공부해도 안 늘 수 없는 방법인 것 같고 또 시간 대비 효율이 최고다 라고 한 학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아주 많은 분들께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긴 동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강연을 보기 전에 언제라도 카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고 생생한 직접 체험담부터 먼저 보신 후에 강연을 듣는 것도 요즘처럼 거짓 광고가 많은 세상에서는 옥석을 가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